쉽고 간편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신분증 사진만 있으면 계좌 개설은 물론이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됐죠. 이런 비대면 대출의 빈틈을 파고드는 사기 사건들 저희도 여러 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여전히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1년이 넘게 조사와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구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50대 여성 김모 씨는 작년 9월 난데없이 1억 원 넘게 빚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 상담 때문에 방문했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문제였습니다. 상담 당시 김 씨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한 뒤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계좌 개설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만들어 대출을 받은 겁니다. 범인이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제 명이니까 본인 인증을 하고 신분증 촬영본으로 대출을 발생시키고. 피해자 김 씨는 여성인데 신분증을 도용한 판매점 직원은 남성. 성별조차 다른데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억대의 대출까지 받은 걸까? 당시 본인 확인을 위해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었지만 판매점 직원은 태연하게 도용한 신분증을 보며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 답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본인 확인 위해서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 열쇠 자리 좀 불러주세요. 네. 네, 고객님 띠가 무슨 띠세요? 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은행 직원이 갑자기 태어난 해에 띠를 묻자 연결이 끊긴 것처럼 전화를 끊었다가 검색한 뒤 답변하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전화가 끊어져가지고. 저 지하라가지고 전화가 잘 안 들렸어요. 네, 고객님 띠가 무슨 띠세요? 띠 소띠입니다. 다행히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김 씨는 빌리지도 않은 1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까 봐 지금도 조마조마합니다. 신분증 실물을 촬영한 사진은 물론 사진을 다시 촬영한 사진만 보고 금융기관들이 거액을 대출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인데 공지에선 사본이나 임시신분증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촬영본만 갖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죠. 넘어가진다고. 대출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심지어 분실 신고가 이뤄진 신분증 촬영본으로 대출이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촬영된 신분증이 실물인지 복사본인지 판독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확인하는 기술이 아직 안 도입된 상태에서 사람을 확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이 신분증을 도용당하거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해둔 사진을 분실 또는 해킹당해 거액의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물론 당국도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어서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요즘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은행 일을 다 볼 수 있게 됐죠. 본인 인증을 받을 때도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게 되는데 실제 신분증이 아니라 복사본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돈을 빼대는 사기 사건들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80대 김모 씨의 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딸이 아니라 사기범들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직접 넘겨주신 아니? 그거는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민등록증 찍어서 이제 그거 보내주신 거죠. 사기범들은 왜 신분증 사진을 달라고 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 실물을 촬영해 전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물이 아니라 신분증에 사진을 다시 촬영해 보내줘도 본인 인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칼라 프린터로 복사한 신분증을 촬영해도 인증을 쉽게 통과합니다. 인증 과정이 한두 단계 더 있지만 거의 모든 은행에서 신분증 실물 없이 계좌 개설은 물론 보안 매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휴대폰이랑 신분증이 있으면 또 공인증서가 또 비대면으로 발급. 연쇄적으로 하나 뚫리면 하나가 얻어 걸린 거고 두 번째 얻어 걸리고 세 번째도 얻어 걸리고 최종 대출까지.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이 직접 신분증이 실물인지 거래 당사자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찍은 신분증이 진짜인지 사본인지를 가려낼 기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실명 확인 원칙에도 구멍이 생겼습니다. 본인 확인은 무조건 금융사가 해야 되고요. 그건 금융실명법의 대원칙이고 약간 양상은 바뀌었지만 원칙은 유지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 안전한 거래를 하고 은행들은 진짜 신분증을 가려낼 기술을 갖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신분증 관리를 제대로 못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실을 알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최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사기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드 회사에는 본인 확인 의무조차 없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60대 박모 씨는 지난달 19일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처럼 전달된 메시지는 휴대전화를 수리 중인데 신청할 게 있으니 박 씨에게 앱 하나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시키는 줄 알고 앱을 설치했는데 이틀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신청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이 박 씨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아 개인정보를 빼낸 뒤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겁니다. 또 회원도 아니고 또 거래도 아무것도 안 했는 새벽 시간에 5천만 원 내간다는.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대출 서비스는 주소와 전화번호만 맞으면 돈을 빌려줍니다. 더욱이 카드사는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도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비대면 대출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176억 원에서 올 상반기 466억 원으로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